과장님 수고 네. 많으십니다. 네. 김봉남 의원입니다. 161페이지 복무직 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 현황입니다. 예, 지금 우리 2021년도에 기간제 근로자가 부동산 관리팀, 지적팀, 종합민원팀에서 4명이 채용이 되었습니다. 그죠? 예, 그리고 2022년도에도 4명입니다. 예. 이분들은 몇 개월 정도 근무를 하게 됩니까? 기간제는 연중 다 사용하는 건 아니고요. 네. (10개월) 정도로 사용하는 걸로 그래야지. 이 인력은 매년 필요한 인력입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업무를 숙달을 해서 1년이 지나고 또 이어서 또 채용이 되었을 때 업무가 많이 숙달이 되었을 텐데 그 2년 이상이 울진군 같은 경우 2년 이상이 근무를 하게 되면은 정규직 전환 대상이 된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예. 그래서 10개월 정도로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고 있죠. 예, 맞습니다. 네. 매년 이렇게 바뀌게 되면 업무하는 부분에 있어서 불편함이 없습니까? 근데 뭐 환경 미화 업무를 하는 그런 분들은 뭐 관계는 없지만은 뭐 지식팀에서 하는 그 부동산 특별 조치법이나 뭐 개별 공시지가 보조 뭐 이런 업무를 하는 분들은 좀 그런 사항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직원이 채용되어서 2년 이상 또 정규직 전환 관련 때문에 또 근무를 할 수 없다라고 하는 부분이 조금 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우리 관련 총괄 부서하고 조금 의논을 하셔가지고 예. 최대한 채용할 수 있는 범위에서 우리 국민들이 또 군을 위해서 일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타협을 하셔가지고 예. 법적인 테두리 아니라면은 허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채용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해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예, 최대한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예. 293페이지 보겠습니다. (293페이지) 보시면은 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해 실가별 추진한 방역 사항, 사회적 거리두기, 안전하고 청정한 울진을 지키고 지역 경제 활성화 및 국민 생활 안전을 위해 추진한 사항이 해당 없음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코로나 사태가 발생하고 또 우리 민원실에는 우리 많은 민원인들이 찾아오고 있죠. 예. 그래도 우리 민원실 같은 경우에는 손 소독제도 설치를 했을 거고 예. 방역도 실시를 했을 거고 예. 또 뭐 발열 체크라든지 이런 부분도 했을 겁니다. 그죠? 예. 그렇게 이게 뭐 인력 부분도 그렇지만은 이렇게 열심히 하고 이 자료가 제출되지 않아서 해당이 없음이라고 된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군 전체적으로 하는 상황이라서 저희들이 이걸 자료를 내지는 않았습니다. 저희들 민원실이 별도로 하는 건 아니고요. 이게 이제 군 전체적으로. 지금 이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민원실에 대한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민원실과 관련된 내용이 여기에 이 항목이 들어가야 되는 내용 아닙니까? 이거는 제가 좀 생각을 좀 잘못한 것 같습니다. 민원실 관련해서 방역사항, 사회적 거리두기 실적 요 모든 의원님들이 볼 수 있도록 위원장님 자료 제출 요청 예, 부탁드립니다. 자료 요청 좀 부탁 좀 예,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과장님 425페이지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 사업에 관한 질문 드리겠습니다. 425페이지와 426페이지에 보시면은 예. 2021년도와 2022년도 지원 사업에 대한 추진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네.
그 표 아래쪽에 426페이지 아래쪽에 보시면은 보조금 지원 기준이 2천만 원입니다. 그죠? 예, 최대 2천만 원입니다. 네. 그 2천만 원 기준은 언제 만들어진 기준입니까? 아, 요거는 저희들이 조례를 2019년도 그 12월 30일 날 이제 조례가 제정됐습니다. 2019년도 12월에 2천만 원 기준이 만들어졌네. 예, 그죠? 예,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네. 조례를 예, 만들었습니다. 지금 이 사업의 수리 현황들을 보면은 이 기준에 맞춰서 사업비가 선정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이게 노후화된 이런 건축물에 대한 수리비에 어떤 제한 기준 없이 조금 상향하셔가지고 수리를 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를 조금 해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우리 그 농촌 그 빈집 철거와 관련해서도 예, 뭐 물가 상승으로 인해서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인상한다고 그렇게 추진한다고 말씀하셨잖아, 그죠? 예, 예. 네. 마찬가지로 이런 수리비도 인건비도 인상이 될 것이며 재료비도 인상이 될 것이며 이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는 이 기준 금액의 조정이 필요하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과장님 생각 어떠십니까? 예, 이것도 타시군 사례 지금 현재 사례 파악도 좀 해보고 이것도 뭐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다시군 사례도 중요하지만 여기 집 수리를 그 공동주택을 수리하신 분들의 의견도 한번 들어서 예, 예, 금액의 예. 기준이라든지 예. 이 부분이 반영이 되어서 좋은 제도로 또 아파트 수리가 필요하신 분들이 좀 넉넉하게 이렇게 수리할 수 있도록 요청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553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신혼부부 임차 보전금 이자 지원 사업 추진 현황 및 문제점 개선 방안입니다. 21년도가 8가구가 신청이 되었네요. 그죠? 예, 예. 1,664만 원입니다. 21년도 지원자 세부 내역을 보니까 여기도 8명이네. 그죠? 예, 예. 8명이고 총 금액이 얼마죠? 이자 보전 금액이 한 89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21년도와 21년도 맞습니까? 21년도 22년도가 지원 금액이 1,400. 이거는 네. 이제 2021년부터 그 쭉 이제 그 시작되고 면서 합쳐진 값입니다. 누적된 예, 금액입니까? 연도별로 구분해서 하는 게 아니고 누적 금액입니다. 이 어떤 제도가 만들어졌을 때 좀 활성화가 되고 제대로 지역에 정착이 되면 상당히 좋을 거라 생각을 하는데 뒤에 554페이지에 보시면은 개선 사항이라고 여기 전세뿐만 아니라 자가 매입의 경우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요 관련 내용을 설명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번에 의회 업무 보고 때 위원장님께서 건의를 하신 사항입니다. 자가 매입도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도록 좀 해라. 이제 과장님, 울진군에 이 관련 사업이 왔을 때 우리 7페이지로 잠깐 앞으로 넘겨보시면은 7페이지에도 우리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사항이 있었네요. 그죠? 2020년도 예, 조례 발의 의원 발의 조례안이 올라왔었네요. 그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관련 내용을 찾다 보니까 이게 신혼부부 청년
임차주택 보전금 이자 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2022년도에 통영시가 우수 조례안으로 선정이 되었더라고요. 예. 통영시에서 예. 이 조례를 발의해서 우수 조례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통영시에서 이 조례를 검토한 보고서를 가지고 왔습니다. 예. 이 보고서에 보니 통영시에는 이렇게 해석을 했더라고요. 지방자치법에 지방자치단체 사무 범위에서 주민의 복지 정진 항목이 지방자치법 제13조 2항 2목에 있고, 그리고 관련 지역의 인구 정책 지원 조례가 또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인구 정책에 보면은 저희들도 울진군에 보니까 관련 조례가 있어서 예. 그 6조에 보니까 결혼 지원, 임신, 출산, 장려, 전입 지원 등 다양한 인구 정책을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라고 해서 이 두 개를 반영을 해서 여기 검토 보고서에 그 통계청에 의한 인구 감소하는 부분이라든지 예. 여러 가지를 반영을 해서 이 조례를 통과를 하게 됐는데 예. 예. 이 조례가 전국 심사에서 우수 조례로 선정이 되었어요. 예. 올해. 예. 근데 저희들은 좀 더 빠르게 이렇게 시작을 했단 말입니다. 어떤 의원이 발의를 했는지는 모르지만 발의를 했는데 경상북도 내 운영 사례가 없음 해서 여러 가지로 지금 안 된 상황이죠. 조례가 없죠. 울진군에는. 그때 조사할 때 청년 관련은 조사를 안 했고요. 네. 예, 신혼부부에 대해서만 그 전국 사례를 파악을 했던 네. 사안입니다. 전국 지자체 그 앱에 들어가 보니까 예. 신혼부부라고 제가 조례를 검색을 하니까 170건이 나오더라고요. 예. 이 그 제도가 좋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지 않는다면 홍보의 문제는 아니고 이 정책에 조금 뭐 이유를 좀 더 군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그 좀 제도를 좀 개선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과장님께서 통영시 관련해서 자료를 한번 참고해 보시고 저희들 군비로도 조금 추가할 수 있는 저희들이 인구 소멸 지역 아닙니까, 그죠? 예. 예. 여러 가지 다양한 정책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더 울진군에서 더 자리 잡아서 인구 유입이 될 수 있는 방향이 된다면 좋은 정책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조례 발의하는 방향에 대해서도 부서에서 면밀한 검토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예. 네. 453페이지 보시겠습니다. (2021년) 무인 민원 발급기 운영사항 및 수수료 징수 현황입니다. 울진읍에 보면 울진군 새마을금고가 있네요. 그죠? 여기에 744건 1년간입니까? 건수가? 21년도 1년간의 발급 건수가 되는 겁니까? 과장님? 453쪽. 네, 453쪽에 네네. 울진읍에 보시면은 울진군 새마을금고 주민등록 아, 예, 등 예. 해서 744건이 2021년도 1년간의 발급 실적입니까? 예, 1년 맞습니다. 그러면 744건이면 우리 한 달에 20일, 12달을 하면 240을 나누게 되면은 하루에 3건 정도가 발급이 됩니다. 그죠? 예. 금강송면도 마찬가지로 계산을 해보면 2.7. 후포 여객 터미널도 2에서 3건이고 한 3건 정도 나오고요. 우리 여러 가지 읍면사무소 무인 발급기 현황을 보면은 연평균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9건에서 11건 민원 무인 발급기로 발급이 되고 있습니다. 예. 뒤에 근데 우리 그 민원 발급기 관련해서 민원 도우미라고 해서 인력이 채용이 되었습니까? 예, 채용되어 있습니다. 각 내년에도- 읍면사무소에 예, 예. 계십니까? 예, 예.
근데 그분들이 이 민원 발급기에 평균적으로 9건에서 11건의 민원을 하기에는 업무량이 너무 작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분들이 하는 일이 네. 민원 발급기만 하는 건 아닙니다. 아니고 민원인이 오면은 네. 뭐 각종 그 민원 서류 안내라든지 그런 것도 같이 해서 하기 때문에 그러면 예, 예. 울진군에 우리 채용된 무인 민원 발급 관련해서 안내하신 근로자는 업무의 범위가 민원 발급기만 해당이 되는 게 아니고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전체 민원 서비스를 업무 분장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맞습니까? 그렇게 찾아오는 민원 이제 민원 발급기가 이제 주가 되고요. 네. 주가 되고 그 외에 부가적으로 이제 그 각종 그 민원 서류 작성이라든지 그런 것도 네. 도와주고 네, 맞습니다. 합니다. 저희들이 업무 보고에서 봤었어도 이 부분이 발급기에 한정이 되면은 사실 어떤 제도를 도입하고도 그죠? 성과를 내기가 그렇게 있지는 않아 보이는 제도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 민원과 관련해서 이렇게 평균적으로 봤을 때 뭐 하루에 9건에서 11건 사이의 민원인데 이것만 바라보고 일을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예, 그죠? 예, 예. 전체적인 민원의 업무를 그 분장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그 우리 울진군 업면사무소에서 하고 있는지 한번 봐주시고 예, 예. 전체적인 업무 부분도 한번 체크를 해주시기를 예, 요청드리겠습니다. 체크를 해서 뭐 그런 부분들까지 다 네. 하도록 그래 뭐 예, 지도를 처음 하겠습니다. 도입한 이 예. 부분에서 좀 실효성이 있도록 그죠? 예, 예. 또 민원인들이 만족할 수 있는 그런 민원이 될 수 있도록 이게 채용만 하지 마시고 이게 관리하고 업무하는 이 부분들까지도 총괄을 좀 해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